자, 이번 시간에는 제17강 가산세액 계산서입니다. 가산세액 계산서는 보다시피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근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일단은 시험에서 일단 나왔던 것이 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는 이제 괘씸죄에 걸렸으니까 일반 무신고의 2배고, 이 내용은 이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20%와 수익 금액이 0.07% 중에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프로그램 한번 구현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상 여기가 이제 가산세액 계산서이고요. 가산세액 계산서에 여기 보시면 신고 납부세액에 지금 현재 무신고 가산세, 제가 무신고 가산세 구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무신고 가산세인데,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납부세액이 20% 자동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수익금이 0.07의 맥스인데, 제가 숫자 임의로 넣어볼게요. 1억이라고 넣고, 이러면 가산세가 2천만 원 발생됐고, 여기는 10억이라고 넣을게요. 했을 때 딱 계산해 70만 원 나왔죠. 맞죠? 너무 크네. 어쨌든 간에 맥스는 얘죠. 요 논리에 의하면 1과 2 중에 맥스잖아요. 맞죠? 컴퓨터가 알아서 맥스만 딱 골라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굳이 막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단 주의할 점 뭐냐면, 이제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하면 여기는 새까만 색깔이죠. 여러분들 화면에. 여기는 하얀색 화면이란 말이에요. 얘는 클릭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클릭이 돼요. 자, 요런 거 나왔을 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다 외우진 못해요. 저도 잘 외우지 못한데 확률적으로 인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낮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렇게 한마디 더 놨어요. 1개월 이내일 때 50% 감면. 얘가 만약에 이제 3월 30일까지인데 3월 31일까지가 이제 신고 기간인데, 신고를 4월 달에 하면 1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얘를 반액 할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액 할인. 근데 웬만한 문제는 반액 할인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언제 되면 감면이냐. 어떤 거는 지금처럼 1개월이고, 지금 명세서 이런 거는 3개월인데, 지금 명세서는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명세서는 또 우리 7월 1일부터 또 바뀌죠. 요번에 지금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이죠. 7월 말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우리는 이제 시험이 8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 근로는 아니지. 사업소득자와 일용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맞죠? 가산세도 바뀌었어요. 원래 지급 명세서 가산세가 2%와 1%였거든요. 아니구나. 원래 1%와 0.5%였는데 얘도 낮아졌어요. 간이 지급 명세서.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온 놈만 체크했어요. 너무나도 밥 먹듯이 잘 나온 놈이 요겁니다.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 몇 프로? 법정 증명 서류 미수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름이 요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게 요거죠.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요겁니다.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2% 숫자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2% 해줘요. 맞죠? 얘는 2%. 그 다음 아래에 보면 이제 얘네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분석 시간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주주가 변동하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1%를 내는데 1개월 이내엔 또 0.5% 감면이다. 이 0.5%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 시험에는. 애매하면 이제 반액 할인 쪽으로 가셔야 되고, 뭐 정확하게 그렇다 하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반액 할인이 좀 나왔고, 요거랑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난대요. 얘는 일단은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1%와 0.5%가 맞고, 얘는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일 때 감면 혜택을 줍니다. 3개월 이내일 때 감면 혜택을 줘요. 나머지는 1개월이고 얘가 3개월이에요. 얘가 3개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될 건데, 세금 계산서 불성실에 관련된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 내면 돼요.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 내면 되는데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 때 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세금이라는 글자를 붙여 나오잖아요. 세금 계산서라면 가산세 없어요. 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내야 되고 얘는 계산서입니다. 아시겠죠? 계산서 불손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세금이라고 적고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금이라고 적어 놓고 X 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책이 5월달에 발간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앞서서 했던 이야기인데 적격증비 외에 이제 접대비 기준과 접대비 이외 기준이 전부 다 이제 3만 원으로 격상됐죠. 과거에는 얘가 이제 만 원이었고 접대비 이외에는 이제 만 원이었 3만 원.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바뀌었어요. 3만 원 이하는 시부인 없이 경비 인정하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고 3만 원 이하는 시부인 없이 가산세가 없고 우리 접대비 할 때 했었죠. 접대비 외에는 3만 원 이하도 경비 인정이 되고 가산세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격증비 아까 전에 증빙불비 가산세를 안 낸다고요. 알겠죠? 그 가산세를 안 내고 얘만 가산세 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는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요 코스입니다. 딱 요 코스. 접대비 외에서 3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어디에 입력하냐고? 여기에 입력합니다. 여기에 지출증명서류. 소득세에서는 증빙불비가산세인데 여기는 지출증명가산세. 헷갈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냐? 3% 넘는 3만 원 넘는 배터리가 다 돼가고 3만 원 넘는 요거 알겠죠? 경비 인정되는 3만 원 넘는 초과 접대비 외의 것만 넣으면 여기는 넣으면 안 돼요. 요거는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요 부분 안 나오고 여러분들 실무에서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넘어갔죠, 제가. 요 페이지 넘어간 이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서 쪽. 요거는 보통 부가세 신고할 때 내야 되죠.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제 못했을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시험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면세 쪽에 대해서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면세 쪽이다. 면세 사업자라고 해도 매입처분 세금 계산서 내야 되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낼 수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첨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부가세 신고할 때 안 내있을 경우에 여기서 낸다. 여기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나중에 법인세 과세표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분할 납부 부분이 나와요. 분할 납부 부분이 나오는데 가산세는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뺀 나머지를 나누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동으로 돼요. 요즘에는 또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가산세는 1회 첫 번째 납부에 자동으로 첨가돼 있고 분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요렇게 되어 있고 회사 코드는 9106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38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일단은 1번 문제 보시면 지출한 경비 중 600만 원을 제외한 여기 600만 원이에요. 모든 경비는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고
지출 경비 600만 원에 대한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3만 원 이하 금액은 가산세 없습니다. 맞죠? 경비 처리하니까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안 되고 얘가 지금 가산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3만 원 초과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가산세 계산서에 가서 자, 이 금액 424만 원에 대해서 여기 있죠. 자, 여기 미제출 가산세에 가서 지출증명서류 424만 원에 대한 2% 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원 근로자는 7월분에 1원 근로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8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놓쳤죠? 맞죠? 놓쳤기 때문에 9월 25일, 즉 8월 말 놓친 후로부터 몇 개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지금 7월부터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8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9월 말, 10월 말, 8월 말에서 8월 말이니까 9월 말, 10월 말 맞나? 7월분의 거를 놓치고 나서 3개월 이내, 11월 말까지는 반액 할인을 해줘요. 반액 할인을 해주는데 이때 문제에서는 이제 얘를 예측하고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예측하고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고 지금 잠깐 간이지급 명세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지금 지급 명세서 신고 기간이죠. 신고 납부에 가서 여기 신청 제출에 가서 여기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되죠. 지금 현재 요게 신고 기간이에요. 요거 신고 기간. 아니지. 지금 아까 그 위에 거 지금 그 부분이 좀 그렇네. 로그인이 안 되네요. 이제 다른 화면을 한번 볼게요. 간이지급 명세서. 세정신문이랑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자세히 안 나와있네. 잠시만요. 자, 다른 사람이 그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명세서가 2021년 지금 6월까지와 이제 7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귀속이죠. 6월달 급여는 7월달 주기 때문에 7월달 급여는 8월달 지급하겠죠. 그래서 7월 귀속부터 본다고 보시면 되고 1용 근로 지급 문제가 1용인데요. 1용 지급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요 1월이 뭐냐면 1월이 147 10월 말까지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말까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말까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7월부터 7, 8, 9, 9월까지는 10월 말까지 10월부터 뭐 지금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12월은 1월 말까지 1월이 사실은 요 뒤에 와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매월 말까지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 매월 말까지로 바뀐 게 뭐냐면 1용 근로 지급이랑 두 개예요. 1호이랑 또 뭐가 바뀌냐면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에 관련된 간이지급 명세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3.3% 공제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하는 그것이 매월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개가 묶여가지고 간이지급 명세서에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만은 두 번 했어요. 연 2회를 했어요. 연 2회를 했는데 사업소득만 매월로 바뀌었고요. 근로소득은 하던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말까지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에 1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는 요 두 개를 했죠. 이번에 신고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와 그 다음 근로소득에 대해서의 간이지급명세서 이 두 개를 신고를 했고요. 이 두 개를 신고했고 8월 달부터는 이 두 개, 1원과 사업소득에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신고하도록 바뀐 겁니다. 예, 바뀐 겁니다. 얘는 그대로예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또 뭐가 바뀌었냐면 가산세가 바뀌었어요. 가산세가 바뀌었는데 가산세가 원래는 1%였어요. 원래는 1%.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이지급명세서예요. 간이. 원래 원칙상 지급명세서. 다시 지금 여기 보시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처럼 되고요. 지금처럼 됐고 요거랑 그냥 지급명세서는 근사태에 대해서는 3월 10일 나머지 요거 말고 기타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2월 말까지 되어 있죠. 2월 말까지. 요거는 그대로 가요. 요거는 그대로 가고 간이지급명세서만 바뀐 거예요. 간이지급명세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따져볼게요. 근로소득자면 즉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말에 신고하고요. 지금 7월 말이죠.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를 1월 말에 신고하고 그리고 3월 말에 3월 10일 날 그냥 지급명세서 또 신고하고 3번 신고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가시죠? 사업소득자는 8월부터 그러니까 7월 귀속부터 8월 지급이죠. 7월 귀속부터 따지면 돼요. 7월 귀속부터 저는 이제 8월달 지급한다고 보면 8, 9, 10, 11, 12 하고 또 3월 10일 또 신고하고 얘랑은 요거 했다고 해서 요거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얘는 1%와 3개월 이내 했을 때 0.5%의 감면이 되는데 얘네 지금 가산세가 이제 1%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0.25로 바뀐 거죠. 요렇게 바뀐 거죠. 0.25와 0.125로 바뀐 거죠. 0.125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젠 그러니까 일용이 원래 간이가 아니었어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었고 일용 근로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급명세서 대상이었고 1년에 4번 신고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간이로 넘어가면서 0.25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얘네들은 바뀐 게 아니죠. 얘네들은 그대로죠. 간이지급명세가 그대로죠. 0.25로 바뀐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죠. 근데 요거를 옛날 잣대로 한다면 5월 달에서 7월 달 거는 8월 말에 하도록 되어 있고 8월 말에 한 것은 이제 9월 말, 10월 말, 11월 말까지 8월 말에 한 것은 9월 말, 10월 말, 11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을 때는 1%가 아니라 0.5%로 가산세가 줄어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안 고쳐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급명세서에 지금 여기 간이지급명세서인데 그렇죠? 간이라는 부분 또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는 이게 문제 안 나오겠네. 결론적으로는 업데이트 안 되는 이상. 과거에는 이제 간이가 아니라 그냥 지급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여기 입력하고 얘를 8월 말까지가 8, 9, 10, 10월 말까지가 지연이기 때문에 0.5로 바꾼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답이고, 이거 답은 결론적으로는 틀렸어요. 답은 틀렸어요. 이 문제는 나타날 수가 없네. 지급명세서가 안 나오니까. 얘가, 여기 있네. 간이지급명세서. 사실상 얘가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여기가 맞죠. 여기에 1,000만 원에 3개월 이내니까 이렇게 가능해요. 요게 정답이고요. 얘가 정답이 아니겠네요.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얘가. 3개월 이내면 7월분의 일용지급명세서는 8월 말까지 입력해야 되는데 8월 말까지 안에 할인 제도가 된다.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 답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답. 근데 일용지급명세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답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확인을 안 해봤네. 답에는
534페이지 가보면 여기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여기 들어가 있다 맞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이 지금 명세서로 이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 여기가 아니라 이동해야 된다. 예.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바뀐 제도로 가야 되겠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프로그램에는 지금 있네요. 간이 지금 명세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로 해서 가산세가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급분 기준이에요. 지급분. 7월 지급은 8월 말까지 되어야 되고 8월 말부터 3개월 10월, 11월, 12월 맞나? 9월, 10월, 11월까지 11월 말까지는 반액 할인 제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40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402페이지. 응? 402페이지는 나중에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할 때 그때 가산세 같이 할게요. 요거는 생략하고 402페이지 생략하고 다시 46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64페이지 자, 요 부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또 이런 굴레가 또 나오죠? 제가 미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여기 402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요 문제 말고 387페이지의 요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지급 명세서가 지금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따져볼게요.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일용 근로자가 7월부터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일용 근로자는 7월분의 일용 근로자 지급 명세서를 8월 말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8월 말까지에 대한 것이 아까 제가 3개월이라 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가 정상이고요. 여기까지가 정상분.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까지가 정상분이고 8월 말까지가 정상분이고 제가 아까 3개월 후를 말했잖아요. 일용 근로자하고 그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는 매월 발생하는 것은 1개월로 단축했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1월 1개월만 봐야 돼요. 1개월. 1개월인 9월 말까지 지연인 거죠. 9월 말까지만 그 반액 할인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지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연. 넘어가면 미제출입니다. 넘어가면 미제출. 1개월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여전히 1년에 2번 하죠. 그거는 3개월 준다래요. 그거는 3개월. 그래서 일용 근로자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는 1개월. 나머지 지급 명세서는 전부 다 그냥 3개월로 보시면 돼요. 3개월. 그래서 이 두 개만 1개월. 답은 똑같죠. 아직도 9월 25일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7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7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7월 지급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월 지급분이라고 해야 8월 달이 맞고, 7월 분을 만약에 8월 달에 주면 9월 말이 맞아요.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귀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이 중요해요. 지급이. 그런데 이제 현재 문제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간이 지급 명세서의 지연, 즉 50% 할인이 주는 것이 1개월입니다. 1개월. 지금 매월로 바뀐 이 두 놈만 1개월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3개월이고요. 나머지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도 3개월이에요. 근데 464페이지 문제는 좀 아이러니한 게 여기가 지금 몇 월 달 거예요. 1분기는 또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이죠. 그게 사실상 1분기가 1, 2, 3월 달 거는 이때는 4월 말까지였고 이때는 또 3개월로 기간을 줬어요. 5월 말, 6월 말, 7월 말. 7월 말 넘었죠. 얘가 뭐다? 8월 25일 제출하면 미제출이 되는 거죠. 반액 할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전 법으로 가야 되고 왜? 1분기 문제니까.
3분기 문제부터 바뀐 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재 문제는 당연히 3분기부터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3분기부터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 세무사에는 바뀐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바뀐 거 알고 있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보면 여기서 답은 전체 합치. 여기 보면 지급 명세서에 관련된 일용 근로자가 이때 일용 근로자는 1로 가야 돼요. 간이 지급 명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액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800만 원이 여기에 넣는 것이 맞아요. 물론 문제는 안 나오겠죠. 물론 안 나오겠죠. 간이 지급 명세서인 기간으로 나올 것 같고 얘는 반액 할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이에요. 여기 정답. 이해가셨죠?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4분기였으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4분기면 이쪽으로 가야 돼. 3, 4분기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1, 2분기면 1로 가야 돼요. 1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임차료는요. 24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에게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간이 과세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서로 그냥 가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냐 간이냐를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데 송금 명세서만 첨부했다. 안 되죠. 그래서 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차량 운반구는 취등록세를 등록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뭐 하는 게 맞겠지만 종업원의 개인은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즉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당근 이런 데서 거래를 한다든지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개인에게 물건 살 때는 그냥 그 지출 결의서만 작성하시면 그걸로 경비 처리가 되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걔네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지급 용지 가지고 가름이 돼요. 얘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복리후생비, 접대비는 또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복리후생비는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이 두 개가 가산세 대상이 되니까 240만 원에 140만 원 합하면 380만 원이 가산세 됩니다. 그래서 이 지출증명미수치 가산세 380만 원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가장 잘 나오는 놈이 두 놈인데요. 두 놈인데 이번에는 요것도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면 0.125 1개월 이내가 아니면 0.25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개월 넘어가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련된 문제 세 문제를 했고요. 일용 지급 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서 첨부를 한번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가산세 계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